임상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약간 치료요법으로 사용된 것도 있고, 이에 대한 약간 이런 임상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비타민 C가 즉 코비드 19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께 좀 짧고 좀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결론은 비타민 C가 코비드 19을 이길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만약 코비드 19을 비타민 C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네, 이렇게 1을 눌러주시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2를 한번 지금 채팅창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2를 지금 눌러주시고 계신데, 네, 혹시 2를 혹시 눌러주실 분은 없으실까? 네, 비긴다. 네, 이런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네, 대답 되게 좋고요. 그럼 일단 바로 이제 제가 좀 일단 제가 본 관점에서 비타민 C에 대한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이제 보조 치료제로 사용된 이제 사례에 대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논문들을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좀 여러분께 좀 같이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논문이 뉴트리언트라는 그 제목에 있는 이제 그런 논문인데 이게 SCI라는 이제 그런 그 급의 논문인데 SCI라는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이제 그런 논문의 품질을 그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 논문에들에만 이러한 그 해당하는 이제 그런 논문인데 이 SCI급 논문에서 비타민 C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비타민 C가 호흡기 감염 그리고 폐혈증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한 보조 치료에 대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논문은 리뷰 논문입니다. 즉 임상 실험을 직접 한 건 아닌데 이제 여러 임상 시험을 이제 모아서 학술적 검토를 하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최신 연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 넓은 관계에서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도에 12월 때 나왔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본 논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의 좀 논문을 여러분께 좀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환자실 코비드 19 환자의 비타민 C와 D 혈중 농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 21명 대상으로 지금 그 시험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환자 21명 대상의 경우 비타민 C가 모두 매우 이제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21명 중에서는 10명이 이제 다 사망을 했고요. 21명 중에 11명은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 생존을 하는 사람들 본 결과 사망자 대비 비타민 C 혈중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타민 C가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을 어떻게 보면 대항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좀 여러분 볼 수가 있겠고요. 저 2019년도의 국민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의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섭취하기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타민 D 혈중 농도 또한 이 사망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이 생존한 사람들의 비타민 D가 좀 높다고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는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비타민 C가 비타민 D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많이 섭취해줘야겠다는 이제 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검토한 이제 논문에 따르면은 코비드 19 환자를 위한 비타민 C 정맥 주사 치료에 대한 이제 그 타이틀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코로나 환자 17명 대상에 두고 치료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이 환자들은 모두 중증 환자 대상이었고 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C를 이제 정맥으로 이제 투여를 했었습니다. 이 결과 이제 염증 표지적 검사가 이제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리고 사망률 또한 굉장히 이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41% 대비 12%가 써 있는데 보통 중환자실에서 사망률은 41% 육박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했던 이제 환자들 경우 이 사망률이
12%로 굉장히 이제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은 중등도 이제 또 중증 환자에게 비타민 C를 이제 정맥 주사를 이제 고려한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두 편의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다음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 비타민 C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중등도 코비드-19 폐렴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량 정맥 내 비타민 C 주사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여기 나오는 이제 환자분들이 벌써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긴 하였지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이 증상들이 악화되는 것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한 요법으로 비타민 C를 이제 여기다 투여했는데, 이 고용량을 투여한 군, 즉 하루에 100mg per kg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따지자면, 성인 70kg을 따지자면 이제 이게 약 7,000mg 정도 해당되는 이제 굉장히 고용량 비타민 C를 여기에 투여한 거고요. 이에 대비 대조군은 비타민 C를 전혀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량과 이제 대조군을 제가 확인했었을 때, 고용량군은 염증 반응 증후군, 즉 또는 SIRS, 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속 기간이 현재 짧은 걸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CRP라고 해서 염증 반응 지수가 현재 낮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 CRP가 높고 낮으면 굉장히 중요한데, CRP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런 만성 질환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중증 환자에선 CRP 이런 수치들을 굉장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된 게, 세 번째로는 CD+4 T세포 수치가 높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CD4 이제 T세포라는 거는 저희 이제 면역에 담당하는 이제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이 CD4 T세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질병에 이제 이게 대항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 요인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논문에서 결론은 코비드-19 폐렴 초기 단계에 이 비타민 C를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투여를 했을 경우에 질병이 악화되는데 이제 제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결론은 이제 치료적 측면과 그리고 이제 예방적 차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코비드-19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 C 사용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중증 환자에게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코비드-19 치료를 받는 중 이제 낮은 혈중 비타민 C 환자는 높은 혈중을 가진 이제 환자에 대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C가 그 코로나 19를 대항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방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코비드-19 환자의 초기 치료에 고용량 비타민 C 투여가 염증 억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한 면역력 반응을 이제 촉진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인간 같은 경우,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합성하지 못한다는 건 바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을 비롯해서 원숭이, 기니피그,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체중 70kg의 이제 사람을 이제 쥐에 비유했을 때는, 이 쥐가 보통 하루에 1.8g에서 4.9g의 비타민 C를 합성해냅니다. 하지만 이 쥐에게 굉장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자극을 줬을 때는 이때 거의 10배 가까운 이제 20g에 달하는 이 비타민 C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저희 현대인 같은 경우는 항상 스트레스에 육박하고 있죠. 네, 따라서 저희가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비타민 C이고, 특히 질병을 또 완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계속 먹어준다는 거죠. 또한 저희가 환경 오염, 이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계속 먹어줘야 하고, 환경 호르몬,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저희가 이제 매일 꾸준히 섭취해줘야 한다는 이유인 거죠. 그 이제 흡연자 대상으로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중금속 시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 C를 1000mg을 이제 투여한 군, 그리고 이 200mg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한 군에 대해서 이제 대조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각각 군에서 이 혈중 납의 이제 농도를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때 1000mg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하는 군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굉장히 이제 현저하게 이제 저하됐다는 걸 확인되었고, 이에 반해서 200mg의 비타민 C를 투여한 군은 이
혈중 납 농도가 납 중독 농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중금속 같은 것들을 이제 체외로 배출하는데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항산화 역할도 있고 항암 효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량으로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경구를 투여했었을 때 구강, 목, 성대 그리고 식도, 위, 직장, 폐암의 발생이 감소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피부미 되고 싶으면 비타민 C를 굉장히 매일같이 섭취 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조효소, 세포 구성을 이제 물질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고 피로 예방과 더불어서 이제 해열을 작용하는데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걸 섭취해야 하냐?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아메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세로아 C 제품을 이제 저희가 권장을 해드려야겠죠. 아세로아 C는 굉장히 강산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비타민 C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주요 성분으로는 이게 이제 여기서 밑줄 짝인데 바로 아세로아 체리 농축물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이제 강조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과 굴껍질 분말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정당 이제 비타민 C가 200mg 들어가 있고 이게 바로 영양소 기준치에 200%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아세로아 C입니다. 이 아세로라는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체리점 생겼죠. 따라서 이제 체리과 열매에 속하고요. 오렌지 이제 비타민 C로 이제 보자면 이제 오렌지에 대비해서 100배에 달하는 고농축 이제 함량의 제품이 바로 저희 아세로아 C입니다. 그리고 레몬으로 치자면 레몬과 비교하면 30배에 이제 달하는 이제 함량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아세로아 C인 거죠. 이제 그렇다면 아세로아 C가 저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흡수가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함량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함량이 왜 중요할까? 바로 이제 신체 흡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천연 원료로 이제 만들어진 유기농 제품과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체에 대한 흡수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합성 원료로 만들어진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20% 또는 20%도 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 원료로 만들어진 이제 비타민 C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분별하여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비타민 C의 제품 이제 원료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바로 저희 아세로아 C인 거죠. 바로 이게 원료가 푸릇푸릇하게 이제 생긴 바로 이런 아세로아 체리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빨갛게 그러니까 이게 익어지기 전에 이걸 저희가 수확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때 파릇파릇할 때가 최적의 수확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고 이때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아직 익기 전에 바로 저희가 이 비타민 C가 함량이 높은 거를 뉴트라이트에서 이걸 채취를 하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내용량들이 비타민 C와 더불어서 아세로아 농축물 혼합물이 들어가 있고 이와 더불어 과일 건조 혼합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건조 자몽 또한 뭐 만다린 오렌지 또는 레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저희의 주요 포인트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 고려 이제 땡땡 뭐 비타민 C 이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고려 이제 땡땡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주 원료가 이제 옥수수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옥수수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걸 직접 합성을 한 이제 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량을 보시면은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으세요. 이게 합성 원료로 만들어진 건지 또는 이게 천연 원료에서 이게 유래돼서 만들어진 건지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내용량을 보시면 여기 보면 원료 및 함량에 이제 여기 비타민 C 혼합 제제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전혀 이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분별하셔서 저희가 이제 지인분들 얘기를 할 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